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미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매우 권력적이고 불평등한 그런 협상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인상률을 미국의 압력에 이것을 받아들인 문재인 정부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아마 10억 달러 선을 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로 하면은 1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협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비와 관련해서 사실 소파 협정에 따르면 주둔하는 군대, 그러니까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하게 특별협정이라고 하는 SMA라고 하는 특별협정을 통해서 방위 분담금을 한국에 증가시켜 왔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그 사이에 매년 한국이 미국에게 넘겨준 이 방위비 분담금이 10% 내지 20%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협정액보다 줄여서 편성한 결과 5,570억 정도가 남아있고, 또 불용액 968억 원,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액 3,292억 원, 이월금 959억 원 등 총 1조 789억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미국에 지급한, 그래서 1조 원 이상이 이렇게 남아있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깎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국방부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직간접 방위비 분담금이,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5조 4천억 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1조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1조 원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니까 5조 4천억 원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단체가 분석한 바로는 그 5조 4천억 원도 주한미군 탄약 저장 시설 비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면은 6조 원을 넘는다, 이렇게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보다 한국이 5 내지 6배를 부담하고 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불평등한 주둔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28일 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58.7%가 반대했습니다. 인상해줘서는 안 된다, 인상해줘야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25.9%에 불과합니다. 하기야 우리나라
뭐 장성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했고, 또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 나와서 가면을 쓰고 모금을 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올려줘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뭐 1.5 내지 2배로 올려달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거 올려주지 않으면 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이런 그 압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 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그런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둔 비용을 방위비를 올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데 응답한 사람이 52%에 달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주한미군의 목적은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계 최강의 군대 평택 미군기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엄청난 방위비를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 이것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단순히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적 균형 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주둔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둔 비용을 전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5배 내지 6배의 그런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반공주의 무조건 이 미국에 대한 이 절대적인 지지 지원 없이는 우리 안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 국면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높은 인상으로 더 높은 금액의 방위비를 인상시켜준다, 이런 굴욕적인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느 도단이고 그동안 이 촛불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하는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협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이 불법적으로 집행돼 왔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재정 주권을 말살하는 것이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서 막 퍼주는 이런 방식의 국익을 훼손하고 이 재정 주권을 훼손하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협상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세계 어느 나라, 세계 수백 개의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굉장히 굴욕적이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화통일을 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AWC 한국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평화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이 굴욕적인 이 방위비 협상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근거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주권국가의 그런 어떤 줏대를 가지고 협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굴욕적인 방위비 협상을 규탄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오늘 기자회견의 선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